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TV와 함께하는 더 IMP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PT 임병도입니다. 2017년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선 아바타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 작가 하신화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 대선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래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은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신아입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네. 1107만 명 이상. 네. 와. 26.06%. 네. 역대 최고였죠. 2013년인가 처음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예. 정적으로 된 게 이제 2014년 6.4 지방선거. 그 당시가 이제 11.49%. 11.49. 그 다음에 2016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대 총선 때가 12.19%. 그럼 거의 이제 2배가 넘는 거죠. 이게 26.66%. 좀 두려운데 약간 네. 이렇게 주말에 사전 투표가 너무 활성화되면은 네. 투표율을 공휴일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올까봐 우리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게 약간 두려워질 정도로. 근데 오히려 어떤 높았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투표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 3일 하고 네. 본 투표도 한 이틀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야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요번에 사전 투표를 많은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인천공항. 인천공항. 네. 요새 오늘 뭐 놀러 나가다가 못하고 그쵸. 나가고 막 이런 그치. 사람 많아.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공항에 네. 그 사전 투표소가 있었던 데가 인천공항밖에 없어. 김포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이나 김해도 네. 꽤 해외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왜 버스 터미널에 없냐?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용산역이나 뭐 서울역 같은 데 봐도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그렇지. 그런데 한 두세 개 정도 해도 상관이 없거든. 이제 좀 확산을 시켜 나가겠죠.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건데 그걸 못해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야, 성관이가. 아니, 예상을 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선관위 실드를 맞아요. 좀 치자면 이렇게까지 높은 참여율을 보일 줄 뭐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았어요? 오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나비넥타이를 못 맸어요. 더워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우리 정관님께서 지적하시네. 왜 안 맸- 왜안 맸냐? 맸냐고. 날씨가 더워서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26.06% 해갖고 많은 분들이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좀 여기서 문제되는 게 저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원래 선거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구 보수가 극우 세력들이 뭉쳐요. 뭉치지. 야, 이대로는 뭐 좌파 정권한테 다 죽는다 이러면서 뭐 죽는다 뭐 나라 이제 넘긴다 이러면서 뭐 북한한테 이제 갖다 바친다. 갖다 바친다 뭐 이런 아니, 얘기가 근데 돌면서 이쪽만 막 그런 게 하는 아니고 거죠. 이쪽도 정말 질 것 같으면 막 결집이 되면서 네. 누구누구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기게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분명히 사전투표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나올 거란 말이야. 다 됐다. 네, 그렇죠. 문재인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됐을지. 이 안에 내용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투표가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혹시나 영향을 줄까봐 연령별 투표라든지 뭐 세대별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죠. 받기만 그리고 했고요. 지금 제가 괴담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네.
사전 투표는 하고 왔는데 사전 네. 투표는 사전 투표니까 소신대로 투표했는데 5월 9일에 본 투표 때는 대세를 따르겠다. 라고 했다는 괴담을 들었어. 뭐야. 진짜 괴담인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두 번 하시는 줄 아는 거야. 결선 투표처럼. 여러분은 사전 투표하신 분들 지문 찍고 그 출력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출력기가 봉인된 거예요. 봉인된 이제 거예요. 봉인돼 갖고 그게 이제 본 투표 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전국 그 사전 투표율 나온 도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투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심도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그 사전투표율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일 높은 데가 역시나 이제 광주. 광주, 전남 이쪽이죠. 예, 요 지금 이게 나오고 지난- 나면은 이제. 곡성이 엄청 높았다는데 무엇이 주간디 곡성 곡성이 40점 몇 %로 굉장히 예, 높았다던데. 근데 그 다음 화면 좀 보내주세요. 이게 역대 사전 투표율이고요. 예. 네. 자, 자, 이게 지역별. 잘 안 나오는데 자세히 잘안 일단 보인다. 그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광주 33.67%, 그다음에 뭐 전라남도 34%.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은 네. 그 대구였어요. 22.28%. 그리고 이제 대구. 제주도도 22.43%인데 낮아도 20% 이상이네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제주도는 이제 왜 사전투표율이 낮냐면은 네. 제주도는 산간지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동네도 그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읍내까지 15km 가야 돼. 그래서 본투표가 차라리 낫다. 네, 왜냐면은 본투표는 마을의 동네에서 내사무소에서 하니까. 하니까 네, 이제 그치. 그런 부분 좀 있고. 근데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보수 지역이라서 일부러 좀 이렇게 늦춰진 것 아니 같지 않냐. 그렇다 뭐 그럴- 할지라도 대구도 지금 22%가 그렇죠.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전 투표율이 그러니까 높은 이제 트렌드가 형성됐는데 네. 대구가 다른 지역, 대구라든지 TK 지역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보수 지역, 보수 쪽, 수구까지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보수 쪽에 계신 분의 투표 의지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그 아프리카 TV 피즈 치자 더블 20%면 낮은 게 아닌데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너무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는 20%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22.28%만 해도 지난 총선에 비하면 엄청 두 배 이상 거의. 지금 어쩌라쩌라님께서 33%면 3분의 1이 했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투표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인명부에 있는 게 100%라고 치면은 투표율이 이때까지 80% 이상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없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내기할까? 전망하고 있죠. 이번 대통령 선거 얘기할까? 저도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몇 퍼센트? 예측이 됩니다. 몇 퍼센트? 전 82. 12. 자. 아이, 뭐 이런 거 내긴 한데. 뭐를 걸고. 앞에서 85%. 85? 아이, 세다. 너무 세게 걸어서 차라리 제가 세게 읽겠습니다. 네, 83.5%. 자, 아니, 이건 내기가 안 돼. 80%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건 내기가 되지만. 그렇죠. 좀 다들 80%는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83.5%. 80%라고 해도, 그러면은, 지금 몇 대 일이에요?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40%라고 그러면은 반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4분의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1,100만 명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3천만 명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이, 그 사전 투표율이 26.06%가 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쫄렸어요. 네. 왜 쫄려? 프리허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25% 25% 넘으면 넘으면 홍대거리에서 이제 푸여가 한다고 그러는데. 갈비 때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왜 약속했는지 모르겠네. 아니, 문 후보는 몰랐지, 사실은. 설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 후보는 한 20 몇 %는 나 이런 거 정도 있거든. 트위터에서 많이 봤어. 리트윗 1,000만 되면 물고 너무 사고 양말을 물고 여장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1,000 넘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엿대는 케이스 많이 봤는데 아니 문 후보 이거 저러다가 손도 지금 다 나갔는데 몸도 나갈 것 같고 이거 그리고 경호가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SNL에서 문제수 해갖고 그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한테 문제수 푸여그 아바타를 시켜라. 네. 같이 해라. 문재인을 후보가 힘드니까는 문제수가 대신해라. 아바타로. 그러니까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요. 화면 좀 돌려주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은
1960년대 일본의 아사누마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사진 아직 안 나오네. 그 아사누마라고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하다가 사회당이었죠. 사회당했죠. 그러니까 좀 극우 약간 아니, 소년한테 그러니까 지금 앞뒤 자르고 그걸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런가? 뭐냐면은 그 주갤러에서 문재인 주겔에서 후보가, 어떤 주겔러가 이제 프리허그를 하는 저사진. 동안에 네. 칼로 찌르겠다. 테러를 하겠다, 이런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나왔어요. 하면서 사진을 놨는데 그래서 이제 유한 쌤이 저 사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아사누마라는 정치인을 실제로 우익 소년이 찌르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그 사실- 가해자 이름은 뭐죠? 그 가해자 이름은요. 예, 일본 옷이었는데 오마야인가? 아니 저기 야마구치 오토야. 오토야. 이 소년이 지금도 17살. 10살이라는 식으로 일본 우파한테 극우들에게 네, 떠받들림 맞아요. 당하고 있는데 17 자살했죠. 예, 바로 나중에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기서 테러를 하고 뭐 순국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지. 이러다가 굉장히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소년이죠. 그렇죠. 맞아요. 저렇게 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경호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그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는. 약속은 지켜야죠. 단 약속은 지켜야 이제 되고. 경호를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아바타도 세우고. 그 아바타 세우고 수색시키고 이제 프리어그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죠. 그리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왜 문재인 후보만 해? 그 국회의원들 다 해갖고 다 같이 하는 거야.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듯이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이제 후보가 좀 갈리겠죠. 나는 문재인 후보랑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걸그룹 저기 사인회 갔다가 뭐 줄 잘못 쓰고 이런 느낌처럼. 그렇죠. 나는 티파니 좋아하는데 서연 앞에 섰다? 이런 느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뭐 문재인 후보가 내일 이제 시촌에서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분 체포하러 갔나요? 근데 경찰이? 경찰에 누가 신고를 했대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아니 리볼버 얘기만 해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렇죠. 경찰이 떠서 다락방에 리볼버 얘기만 딱 해도 막 불 뜨고 이랬는데 왜 저런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뭐 체포를 못 하는지. 자, 참. 우리 이제 뭐 범죄 얘기 나왔으니까는 네. 어저께였죠? 그 유승민 후보의 그 딸 딸이 유담 씨가 이제 그러니까 성희롱 당했었죠. 예, 성희롱 당했는데 그 원본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더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제 가까운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면이어서 상황을 어떻게 예, 되는지 상황을 좀 영상을, 우리가 좀 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근데 했어요? 사진만 먼저 모르겠어. 돌렸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사진 삭제 운동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괜히 올려서 유담 씨한테 아무리 눈을 가렸다 치더라도 더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치. 좀 내리자. 이랬었는데 영상을 보면 좀 순식간에 그렇죠. 벌어진 일 같더라고요. 그 굉장히 옆에서 아마 속상했고 경호하던 사람이 있지 않았나? 있었는데 그 말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보통 있네요. 이렇게 사진 자, 찍네 이렇게. 저기 지금 뒤에 곤색 지금 뭐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람 가고 말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데 저러면서 저렇게 하는데 사진 찍은 말라고 사람이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그거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옛날에 코스프레 할 때 네. 많이 겪었어요. 저게 이제 안 익숙하신 건지 저걸 캠프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유 캠프를 비난하지 말자. 그건 피해자 빅팀 블레이밍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저건 캠프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끌고 나왔어야지. 아니 끌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제한을 걸어야 돼요. 이 프리포토 타임에 신체 접촉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깨 동무를 못 시켜야 되고요. 맞아요. 모델 터치가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모델 지금 유담 씨를 저는 모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모델 터치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치. 저거 이때 애초에 저렇게 돌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 사람 얘기를 좀 하면은 일단 오늘 새벽에 그 이모 씨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오늘 새벽에 바른정당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오전에 이모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자택에서 검거했는데, 일단 혐의는 인정했어요. 했는데, 아니, 뭐냐면 면허까지 장난을 치기 위해서 혀를 내밀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신장애 상급으로, 아이고.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일베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일베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 일단 일베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조회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올렸다면 이건 자랑하려고 올린 게 맞고 정신장애건 뭐건 그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옛날에 모델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터치를 안 했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코스튬 플레이 모델들마다 껴안거나 뭐 하거나 신체 접촉 시도하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발달장애였습니다. 그분은. 저는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분은 약간의 악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저도 이분을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실드 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한을 건 적도 있었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장애랑 이게 장애 차별 아닙니까? 장애면 봐줘야 돼요, 성추행에도? 장애인이 하든 뭐 누가 하든 성추행은 성추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물론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허용되는 게 있잖아요. 술 먹었으니까 뭐 해도 된다. 저는 장난이니까 뭐 해도 된다. 장난치냐?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유승민 같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며 얼마나 잘 나갑니까? 대단한 아버지를 준 저런 딸도 저렇게 당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여성 정치인이 유세나 홍보 중에 당하는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또는 남성들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말도 못한대요 사실은. 그래도 딱 악수하는데 굉장히 손 꾹 잡으면서만 예, 그러는 거 말 못한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담 씨 어떤 그 성희롱 그 영상을 제가 대선 이슈로 잡은 거는 그 다음 그 홍준표 후보 발언 한번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쓰기 전에 잠깐 멍달 사장님 말씀에 대답 좀 드릴게요. 작가님 모델도 하셨군요 이러는데요. 여러분 믿으실 수 없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제가 10kg 쪘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리즈 시절에 비하면 10kg 쪘기 때문에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과거에 10년 전쯤 코스튬 플레이 1호 대한민국 1호 모델로 활동하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링도 네이버도 하시나를 검색하시면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나오니까 뭐 호기심이 분명히 있으신 지금 막 분들은 검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떳떳합니다. 룸파 떳떳해요. 오빠니까 예,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 떳떳합니다. 아이 더워. 예, 아이 그런 더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료 보시죠. 예. 네. 자, 홍준표 후보가 이게 이제 그 강연 때 네. 이제 뭐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네. 예전에 미팅 나갔다가 뭐 학교 출신 학교 밝혔더니 그 여자가 미팅에 나왔던 여자가 뒤져보고 갔다. 미팅 네. 상대 네. 여성분이.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이제 뭐 이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미팅 했다가 나간 친구의 그 여자분의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여자분이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내가 차마 XX년을 다시 만나면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그냥 글씨를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항상 근데 이게 이거랑 또 쌍을 이루는 게 그 장애인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26년간 못 오겠다. 내 그 영감탱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용돈도 주는데 장모만 주는데 갈라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줬다. 그러니까 굉장한 열등감의 화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일 부럽고 제일 밉다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잊지를 않는 거야, 이분은. 26년간 장인을 집에 못 오게 했대잖아요. 아니, 미팅한 여자가 잠깐 자기 싫다고 나갔다고 해서 자기 무시당했다 이거예요. 이 감수성이 너무나 자의식 과잉 열등감 폭발. 아니 그거 뭐 그냥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욕설을 저렇게 써가면서 저렇게 악랄한 증오를 표출할 이게 필요가 있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선 후보잖아. 대선 후보.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선 후보가 어디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 언론에 다 나가는 이때는 거잖아. 대선 후보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도지사였잖아. 어쨌든 공직자의 입장이었고, 예.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뭘 누가 누구 지도해. 아유, 진짜.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좌중에 폭소가 터지고 뭐 이러는 게 무슨 어떤 사이다 약간 좀 소탈하게 말한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확실히 홍준표 후보가 서민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 시원한 말들
우리가 쓰는 술자리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그대로 왜냐면 하지.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게 매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항상 악랄하고 악의적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사람을 폄하하고 근데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항상 나한테 못됐게 했던 사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의 이런 문제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아유, 정말 끔찍해요. 사람을 아유, 깔고 일단은요, 무시할 SBS 거예요. 문 닫고, 팩트TV도, 예, 뭐. 위험하고.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주위에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되면은 또다시 저는 사찰을 당할 것이다. 네. 저를 살려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저희 회식이 잠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 딱 하고 딱 쉬러 가자, 우리. 일주일 빡 쉬러 가자, 휴가 가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홍으로 된다는 건데, 홍이 되면 우린 영원히 쉬어야지. 우린 영원히 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런 말 한 거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보다 더해요. 박근혜도 잊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원래 꾸준하게. 그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지. 더 심하게 더 하지. 심하게 아주 하지. 고개도 못 쳐들게 그냥. 씨알도 안 남기고.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독재를. 저는 그냥 끌려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자, 제 생각에.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 기독자유당인가 그 목사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분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일명 빤스 목사라고 그러죠. 네. 이런 애들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이 진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게 말이야. 진짜 이게 근데 이건 저거 속옷을 내리면이 아니고 저게 실제로 워딩이 빤스를 내리면 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빤스 이런 애들이 목사라고 지지를 하잖아요. 하고 있고 그 한기총에서 지금까지 우파 후보라 지지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명박 지지했고 네, 박근혜 계속. 지지했어요. 네.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한기총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합니다. 네. 목사 사칭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교인들에게 목사 사칭했다는 뉴스를 돌리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단톡방에다가 이상한 글들이 많이 동성애 뭐 이런 돌아다닌다고 얘기?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단톡방 글을 받게 되시면 그거 꼭 신고해 주세요. 그 이은재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홍준표 후보를 비난했죠. 네. 그렇죠. 성적인 성폭행 모의한 부분으로 되게.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그렇게 이은재 의원이 그 바른정당 의원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자영당 딱 입장한 아줌마하고. 후에는 뭐냐면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 후보는 세탁소집 아저씨나 이웃 채소 가게 아저씨처럼 매력 넘치는 서민스타 후보. 그렇죠. 세탁소집 아저씨인데 동네 청소년 그치. 여자아이들 성추행하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비슷하죠. 이웃 채소가게 문방구점 아저씨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들 가슴 만지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성범죄자들하고. 예, 맞아요. 멍달 사장님 사퇴하세요. 아줌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글본이 말 너도 못하게 사퇴하세요, 하는 은재야. 아니, 정말 참. 정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그 유담 씨의 성희롱 모습이나 이 빤스 목사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권력자 그런 가진 사람들 일반 남성이나 일반 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또 하나 언급해 둘 만한 게 있는데 문재인 후보 제가 지지하는 후보 어필을 좀 하자면 이번에 10대 공약 발표했지 않습니까? 리벤지 포르노 완전 금지하고 사이트 폐쇄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명령으로 이게 전격적으로 차단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공약 발표했는데 정말 기립박수 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딱히 어쩌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 비교를 해보자고. 직교님이 나름 유명한 빤스 목사, 홍보라라 네. 놀아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끼리끼리 논다, 그냥.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노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야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걸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
아니 얘들이 이게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상식이라서.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웃긴 게 이 기독교 내에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범죄자고 아니 기독교가 지지 안 한다니까 저런 기독교만 지지한다니까. 그렇죠. 네. 지금 물론 저는 한국 기독교 매우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심지어 제가 비판하는 그 한기총조차도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도 지금, 아니야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빤스 목사나 지지하는 애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 중심으로 교회 이 권사님들 이렇게 막 중심으로 막 그러면 돌리거든요. 이제 집사 사칭하는 네, 거 집사 뭐 하고 그거 딱 보내시고 그다음에 근데 장인 26년 동안 집에 못 오게 한 거 그거 이제 캡처 딱 보내시고 아니다. 이 장인은 제가 어버이날 이제잖아요. 네.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단톡에 그게 오는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 따로 필요 없다. 아들아 그거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그거 받았는데. 오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 홍준표를 찍어달라. 찍어달라. 네, 아. 어버이날 선물 필요 없다. 홍준표를 찍어달라. 그래야 뭐 자유한국을 지키지 않겠느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분들이 헐 이걸 어쩌지 이러길래 26년간 장인 못 오게 한 뉴스랑 동영상 짝짝 링크해주면서 난 도저히 그렇지. 네.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면 이런 사람 못 찍겠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휴 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제가 반대하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윤창중 네. 윤창중조차 포기한 거야. 뭐 아니 이게 그래. 너무 웃겼지 이게 진짜. 웃겼지. 윤창중이 봤는데. 지주주에 자기가 그러니까 성추행범이 지금 강간 모의범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저 말은. 그랩 그래서 나는 그랩 정도만 했는데 쟤는 돼지발정지 아니냐. 저 정도는 심하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진짜. 품격 교양 철학이 부족하다. 누가- 그랩 정도 하지. 누가 누구한테 이 얘기하는지 고객님이 진짜. 있잖아. 잡범들이 많아. 범들이. 잡범들,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율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는 그 문 후보가 다 됐다. 사전투표율 높으니까 이게 다 됐다. 근데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입이 돼서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린 앞으로 저런 인간이 뭐 강한 야당 어쩌고 저쩌고 힘센 야당 그치. 뭐 이러면서 막 장외투쟁하고 이런 꼴하지 마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네. 정말 추운 겨울날 힘들게 촛불 들고 나와서 아이, 그럼요. 박근혜라는 범죄자를 파면시켰고 결국은 구속까지 시켜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가치관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대통령 깜이 아니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당의 대통령 후보 됐다는 그 자체가 그 정당의 수준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그 아이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진짜로. 지금 피즈 시저 더블님께서 둘 다 홍과 지금 윤창중 둘 다 법적으로는 미수인 듯 하셨는데 윤창중 미수 아니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그랩 엉덩이 그랩 다 한 거잖아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아직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조치가 안 됐지. 오래전 일이라서 본인 고백이라서. 예. 자, 일단 저희 이제 대선 앞에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후에는요, 저희가 오늘은 TK. TK? TK 특집. 제가 계속 건의했어요. TK 너무 궁금한데, 어저께도 잠깐 방송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집 방송 있습니다. 대구 경북. 예, 엄청 재밌을 거예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대선화부터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요? 예? 아니 지금 아프리카에서 광고 타임에 하작가 코스튬 잠깐 검색해 보세요. 대박임 이러고 피즈치자 W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대박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다 인정해요. 믿으실 수 없겠지만 네, 믿을 수 없겠지만. 동일인물이라고 믿으실 수 없겠지만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팩트TV 대선 아바타 딱 지정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저희가 뭘 여러 어떻게 가지 도와줘야 되는데요? 예? 후원해달라는 거지. 아니 후원 여기다 안만 해도 우리한테 안 돌아온다니까 지금 자, 그래도 해주세요. 예. 그냥 리플이나 응원이나 많이 예,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니, 되고요. 후원해주셔야지, 그래도. 아니 그거 나중에 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저희 계좌 오픈 다 할 거예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 티켓 일단 대선 이슈. 예, 2부 하기 전에 일단 대선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보면서 한번 네. 네. 조금 나누고 후에 대구 시민분하고 전화 연결해서 대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면은 안양 그 시청인가요? 거기서 네, 사전투표소에 있는 건데, 현수막이죠. 예. 투표 여기 하라는. 보면은. 자 이게 조금 안 보이는데 저 현수막 맨 밑에 보면요. 투표에 예, 용지가 희망을 있는데. 담아보세요. 와. 예, 거기 보면은 그걸 그 이번에 찍고 있어 왜? 이번에 찍고 있어. 이번에. 저기 굳이 왜? 안양시장이 그 자유한국당에 저기 그 이피룬이라고요. 예. 지금 시장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거 내려졌을 걸. 투표에 희망을 담아보세요. 2번 찍으세요.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내려갔죠. 예, 근데 이거 너무 치사하게. 아주 아니, 노골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안 찍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어.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든지 굳이 되지. 찍는 거를 왜 사진 찍어가지고 왜 올려? 아, 진짜. 시사 빤수야 진짜 정말.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빤스네. 나오는 게 뭐 요거는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해운대 부산 어린이날 오늘 그 해운대 한 어린이날이니까. 식당에서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에이그. 뭐 문재인 후보는 교육 철학이 없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인데 돈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니 뭐 언제 그것은 그랬어요? 진짜 돈 때문에 정신 못한다고. 상태를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동영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TV 토론 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하냐? 이러면서. 6조 얘기했어요. 찾았죠? 6조 8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안 후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캠페인. 아니 홍을 2등을 만들지 말자고 인간적으로. 캠페인이 좀 아마추어 같죠? 아니 이런 명달 사장님 팩트팁 대구 시민 설마 남태훈이 원래는 남태훈님을 하려고 했는데 남태훈님이 바쁘시대요. 오늘 팟캐스트 녹음이 있어갖고 남태훈님은 아닙니다. 아, 남태훈님? 예. 여튼 안 후보가 지금 또 배낭 메고 다니면서 네. 뭐 걸어다니면서 유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저기 신발 끊는데 아니 지금 이 시점에는 아니, 그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먹히나요? 뭐, 나름 심하게? 먹히니까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아니 이때까지 그쪽으로 먹힌 게 왜냐하면은, 없어.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대규모 유세가 되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그 거지. 손학규 스타일이잖아. 손학규 스타일 옛날 걸어다니면서 뭐 진짜 하고. 그게 이때까지 먹힌 적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없지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굳이 근데 이게 캠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후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라는 뭐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어요? 팩트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캠프랑 지금 캠프랑 약간의 불신이 있고 안 후보가 좀 네. 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썰이 있네요. 근데 뭐 지금 동영상 보겠다는 건 뭔가요? 교육 철학 예. 그렇게 남 철학 없다고 비판하던 분이 뭐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수학이 제일 힘들어.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과외 수업들 하고?
그러면 어떻게 과외 수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야. 뭐 무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과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할 때 수학이 어려워. 진짜 수학이 어려웠거든. 수학이 어려우니까 과외를 받고 있느냐라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과외를 받으셨으니까 하는 분은 그러니까는 이게 추천 그런가요? 왜냐면은 애한테 과외를 종용을 하는 거니까 교육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교육을 사교육 그것도 과외를 사교육도 뭐 학원 이런 것도 아니고 학원은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과외를 받고 있고 라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수학을 못하면 과외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근데 이건 말실수죠. 말실수죠. 근데 상상이 이 이상의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조금 본인은 받았으니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근데 드네. 사실은 이게 우리 같으면은 수학이 그러면은 그 방과후 수업은 이렇게 나왔어야지. 우리 동네는 방과후 수업을 해주거든. 아니 뭐 아, 저는 제주도는 사실 그래? 그렇구나.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이렇게 해보면 잘한다. 자기는 수학 잘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든가 수학이 어려워 이러면 그럼 학원을 다녀보나? 뭐 이런 식의 말은 그래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학원까지는. 그쵸. 근데 학원까지는. 과외는 좀 약간 말실수를 조금 하신 거죠, 이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막 공격하다 교육처랑이 너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 전에 말을 너무 세게 해놨기 때문에. 이 뭔가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까지 상대 후보한테 한 사람이 이런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뭔가 거죠. 사장님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학원이라고 하죠. 예. 흡연 니켈 금연님께서 아무리 봐도 찰스는 캠프가 좀 어벙한 것 같아 이러는데, 캠프도 좀 어벙한데 약간 후보도 좀 약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후보가. 아까 방구 대장 뿜뿌이님 말씀하셨나, 지그재니그님이 말씀하셨나, 그 도보 유세는 박원순 시장이 맨 처음 먼저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러잖아요. 박원순 시장 할 때도 제가 저게 먹혀? 이랬는데, 별로 그 저렇게 당시에도 짜잘하고 아기자기한 것 좀 하지 마. 제가 맨날 박원순 시장님 비판할 때, 맞다. 아기자기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박원순 짜잘하고 씨-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그 유튜브에 김진호님이 모든 애들이 돈이 많아서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죠. 저희는 과외를 예전에 저도 받긴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받았어요? 정말 과외를 받긴 받았죠. 저희 때는 학원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됐던 시절은 아니니까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래서 중학교 좀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학원 다녔죠. 단가반 학원. 자, 엘라킴님이 예전 음마 아파트 1,800만 원일 때 100만 원짜리 과외 받음.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엘라킴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와. 100만 원짜리 한 달에? 그러겠지. 근데 요새 뭐 나는 안 받- 요새는 100만 원이 뭐. 옛날에 음마 아파트가 1,800만 원일 때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과외를 받았. 야, 그럼 부르주아가 왜 팩트TV 보고 계세요? 원래 강남 자파라고 있잖아요. 저희 쪽 이렇게. 따로 피터님한테 속닥하게 연락 주시죠. 따로. 귓속말 좋습니다. 정말 근데 되시죠, 예. 진짜 나는 진짜 수학 잘하고 과외 잘 받고 이런 사람 진짜 부럽다. 저는 내가 안 무슨 말 하는 거야 받아가지고. 지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 세계 신세계예요. 그걸 왜 받아? 그거 꼭 못한 애들이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공부 잘해서 뭐 잘 모르겠네 정말. 오늘 뭔가 사장님 되게 계시네. 전 야학을 네, 야학을. 야학 네. 세대까지는 아닙니다. 야학. 야학까지는 아니고. 야학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요.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 1년째 야학이 대거 폐쇄됩니다. 대거. 아이들 놀이방도 대거 폐쇄됐어요. 그냥 폐쇄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지원금을 끊는데 전기 낼 돈이 없어요. 또는 비싼 동네인데 땅값은 비싼 동네인데 거기 가난한 집 많이 사는 강남에도 그런 동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이제 지원금이 끊어지면은 여기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를. 그게 사립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엘라킴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문제가 있죠. 네, 왜냐면 그건 여러 그때 가지 의혹이 그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있습니다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불법 그때는 시절에 불법 시절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희- 그렇다는 거죠. 검증된 엘라킴이 건 잘못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뭐 사실 안 후보가 저는 그때 당시에 불법 과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안 후보는 미성년자였고 그렇지, 안 미성년자였어. 후보 잘못은 아니고 안 후보님 부모님 잘못이죠. 부모님이 해주셨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과외라는 단어를 고민 없이 그 아프리카 TV 보스콘님 모르겠는데, 과외는 무슨 말실수죠, 말실수. 과외는 무슨 난 표준 정권만 있었어도 S대 같다. 표준 정가 있으면 S대를 갔다. 이야. 아, 언제적 얘기. 야, 표준 이거 지금 정권 자랑 타임 맞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나는
난 수학을 못해서. 나는 아이, 진짜. 잠깐만 좀 몇 번 다녔어도 선택 갔을 글번님 텐데. 수연에서 포기했다 수학은. 수학만 잘했으면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안 저는 다녔지. 이과였는데 진짜. 집합에서 하버드 갔지, 하버드 나는. 집합만 맨날 이거 했잖아. 집합에 우리 지금 뭐하니 지금? 자, 우리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었고 수학과 넘어가야 돼서. 동영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슈는 또 뭡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K 홍준표 후보가 이제 플러스 친구라고 해서 요새 이제 막 SNS 네, 계정에 플러스 친구.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홍준표 후보의 이제 플러스 친구 계정에서 한 장의 포스터가 떴습니다. 호남이 뭉치고 있다, 영남이여 깨어나라. 이게 언제적 쌍팔만 뭔 소리야 이게? 아 깬다. 이게 86년도, 87년도에 나오던 그거 아니에요? 아, 그 비주얼도 비주얼도 그래. 되게 구리지 않아요? 폰트도 그래요, 폰트도. 어머 이 웬일이야? 알 수 없는 끝에가 살짝 올라간 저 폰트는 뭐지? 와 진짜 그러니까 저런 구리다고요. 지금 사전 투표해가지고 이 프레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이쪽에서도 나오고 아마 저 좀 진보 쪽에서도 나올 겁니다. 안심하고 심상정을 찍어라에서도 나오고 호남이 뭐 사전 투표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쵸. 이쪽에서도 나오고 둘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용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대구가 22% 됐는데 그래서 광주는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얘네들 이용해 먹는 거지. 야 호남 이렇게 높았다. 이제 우리 5월 9일날 빨리 뭉쳐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계속 저런 프레임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게 먹히거든요. 이게 그럼요. 먹힌단 이거 말이지. 특히 진짜 이게 먹히더라고요. 먹힌단 말이야. 물론 좀 이따가 대구 쪽 이제 네. 알아보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슬아슬해요. 보통 우리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일단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은 나오면 기본 30은 먹고 들어가요. 여기 분위기가 뭐냐면 약간 우리가 남이가 그거 진짜 그거잖아요. 진짜 그 그래서 분위기네. 저번에 추미애 대표가 내려가서 대구에서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후배 파면서 이 추미애 누굽니까? 이 가시나 뭐 원칙 있다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제가 뭐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남이가 정서를 막 이렇게 긁어주면서 막 예. 가로운데 긁어주면서 연설을 하시던데 예. 뭐 전략적으로 좀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한데 이 정서가 되게 위험한 정서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되게 무서운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역을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을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인간 본능의 어필하잖아요. 어딘가 적 집단을 만들어주고 쟤네랑 이렇게 붙여놓으면 경쟁심과 막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 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취한 듯한 효과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좋아요, 저도. 애향심하고 지역주의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심리, 그런 인간 본성 굉장히 즐거운데 우리- 야구 보실 때 응. 그러니까 롯데가 자꾸 지고 이러니까 지금 PK 문제가 되고 지금 자꾸 롯데. 지니까 이 경남 경북 쪽에 야구팀들 자꾸 지니까 지금 풀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런 데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에다가. 김도희님이 그 유튜브에 김도희님이 크크크크 완전 웃겨 우울한 시절 저 할배가 웃음을 그러니까 홍 후보는 그냥 웃겨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 근데 상황이. 웃으면 안 돼요. 진짜 저거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범죄입니다. 아이, 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그 대구나 이런 지역의 분들하고 이제 좀 뭐야? 얘기를 개그맨님께서 하려고 지금 얘기하네요. 영남 어른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1번 찍어줄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런 분도 가끔 있대요. 있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있어요. 진짜 그런 건지 한번 그 대구에 계신 분 시민들하고 이제 한번 전화 걸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예, 그래서 한번 오늘 등장했네. 뭐 전화기 거치대가 등장했네요. 거치대가 왜냐면 이걸 우리가 들고 있으면은 발레를 떨어갖고 자꾸 음질이 일정치가 않대. 그래서 딱 자기가 움직이면 안 되겠네. 그 예, 그렇죠. 나는 이렇게 딱 움직이면 안 돼. 너무 우리 진짜 야 진짜 후원 좀 전화 해주세요, 연결 여기 정말. 좀 해줄 수 있겠죠? 이게 뭐냐. 네. 자, 일단은. 자,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근데 조남이? 그럼 물어보죠 전화 걸어서. 예. 그런가? 열악한 방송. 우리 전화 걸기로 한 약속 시간 맞죠? 네, 안녕하세요. IM부터 임명도입니다. 김준성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김주성님.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TK 대구 지역 관련돼서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 사는 김주성이고요. 대구에 동성아톨 대표로 있습니다. 동성아톨 대표. 네.
야. 진짜 대구 시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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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니까 5월 3일 날 홍준표 후보 그 대구 동성로 유세를 보면은 시민들이 엄청 모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 대구 민심은 계속 여전히 이 홍준표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여론조사 5월 1일 날 조사도 보면 제 34.4% 정도 나오고 문재인 후보하고 한 10% 차이로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예, 여기에다가 또 이제 30년 이상 또 지역 맹주로 또 새누리당 조직이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조직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조직력을 떠나서 뭐 지역 토라든가 언론 경제 기성 예술 단체들 모두가 대통령 선거의 당선 여부와는 또 상관없이 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30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많습니다. 34.4%면 엄청난 지지율인데 그러면 TK 민심이 지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승민 후보 말씀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특히 민심이 이제 바른정당 모든 사람은 용서하지만 유승민 후보만큼 뭐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특히 민심이 유승민을 뭐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요? 예,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의 한마디가 참 중요했다고 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근거나 이유, 논거 이런 것보다는 좀 감정? 맹목적인 추정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동일시 원리를 볼 수 있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실제로 유승민 후보가 또는 바른정당이 여러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그 거리 유세 동영상이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일학 후보도 이제 민주당 입당한다고 하는데, 일단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 선거운동이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보이고 있나요? 예, 제가 봐서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첫 유세가 또 대구 228 공원에서 실시됐고, 또 5월 8일 마지막 유세도 또 대구에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년 선거와 달리 대구 지역을 좀 높이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설정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반응들이 좋고, 또 실제로 김부겸, 홍일학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운동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호응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너무 짧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이제 계속 했었으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움이 그렇죠. 네. 남는다고 하신 건데, 자, 이 대구가, 대구 하면 딱 보수의 텃밭,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네네. 대구를 왜 이렇게 대구가 어떤 보수의 텃밭으로 됐을까요? 뭐, 계속 이제, 원래 대구가 진보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28 운동도 있었고, 거기 4.19 혁명을 좀 촉발한 면도 있고, 또 민청학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보 성향이 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진보 세력들이 아마 철저하게 좀 탄압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 중 하나가 지역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후보 전체가 좀 조장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또 권력쟁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한쪽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뭐 반대는 안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보 성향의 세력들이 괴멸된 이후를 차지를 지역 후보들과 정치권에서 지역주의에 조장을 해서 보수 성향이 더 강해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이제 앞서 얘기하셨듯이 뭔가 이 젊은 세대에서부터의 뭔가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그래도 있겠죠? 예. 사실 뭐 대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보수적인 건 분명합니다. 분지 지형이고 인구의 예배 유입이 좀 적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들이 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 국회 선거에서도 김부겸, 홍일학을 당선시켜냈고 네,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후보들의 젊은층 지지세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성향의 이번 대선을 거쳐서 성향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좀 대구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뭐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수의 특파신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가 꾸준히 진행이 됐었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낸 그런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고 이번 대선에 또 문재인 후보의 또 지역 발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구 젊은층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구에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정치 지형들이 만나서 대구에서도 변화의 발전, 변화의 모티브로 그렇게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5월 9일 날 대구에서 새로운 바람이 꼭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부겸 후보의 거리 유세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사퇴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거의 하시다시피 하고 다니신다는. 그건 김두관 아닙니까? 김두관 도지사 김두관, 뭐 네. 이런 거는 들었는데 김부겸 후보의 이 거리 유세 동영상은 어떤 건가요? 보통 유세에서 네. 유세에서는 이제 그 마이크를 쥐고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끄러우니까 막 항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자세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자세로 시작을 해요. 보통 네네네. 유세차는. 근데요? 근데 이거 나오네요.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제가 지금 근데 못 본 이제 거라서. 옆에 시끄럽다고 하니까 소리 좀 키워주시죠.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호통을 치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 닫더랬잖아요. 안 보. 잠수함 만든다 그러면 축구초간 만든다 그러면서 잠수함 잡는 레이더에다가 고기 잡는 어군 탐지기 달아가 돈 빼먹는 그게 안 보여요. 멋있다. 나라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야, 멋있다. 줄여주셔도 됩니다. 김부겸 후보가 우리 자식들이 한쪽에서 김두관 전 이제 지사는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 김부겸 의원은 지금 호통을 치면서만 가고 있고 지금 예, 김부겸 후보가 작년에 총선 아바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네. 그거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구의 딸과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먹혀요 대구 그러니까 지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이가 가족 정서가 굉장히 그렇죠. 먹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부겸 후보는 그 대구의 딸과 아들, 대구 출신들이 어디 가서 장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맨날 일본만 찍고 그다음에 맨날 뭐 그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그냥 묻지마 투표를 했던 이런 모습들에서 좀 벗어나고 네. 변화되는 그런 대구의 모습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시에도 좀 먹혔어요. 여기가 이제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상식적인 세상이 뒤에 여기 써 있어요. 말씀해 칠성 주신데, 종합시장.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유세차에 오르는 이제 선거 연설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김부겸 의원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김부겸 의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그쵸. 안 이거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데 김부겸 의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부겸 의원은 사실 엄청나게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 그럼요.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제가 그리고 거기서 대구시장 버텼고 선거도 살아남았고 그렇죠. 대구에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준 걸 대구 시민들이 이미 알고 끈끈하게 이미 돼 있고 또 대구 시민들이 또 이제 박정희 예를 들자면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런 거에 또 많이 동참을 또 해주시는 그렇죠. 분이거든요. 예. 결국 그거에 대해서 각을 또 많이 세우지도 않는.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착근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게 거예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김부겸 의원이 예전에 어떻게 선거운동했냐면은 아무도 없는 아파트 빈 담벼락을 보면서
요새 마이크 쥐고 떠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네. 그걸 누군가 봤어. 근데 그날따라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담벼락 안쪽에는 애기 엄마들이 나오지 못하고 애기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어떠냐면 비가 오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 담벼락 대고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짠한 거예요. 그 옛날에 노무현 전 맞아요. 대통령이 부산의 연설. 부산에 네. 요번에는 완전 뒤집혔죠. 문재인 후보가 내려가는데 거기 사람을 꽉 찼었지만 그때 진짜 아무도 아무도 없었던 없어요. 거리에서 하던 그런 그게 느낌이죠.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삽시간에 대구 시민들한테 퍼진 거예요. 그 김부겸 후보가 항상 아침에 작년에 그 총선 때도 운동을 하다 할 때 혼자 다녀요.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원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안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티를 내면은 더 싫어해. 그래서 혼자서 명함 들고 쫄래쫄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 경남 경북 지역 경상도 쪽에 약간 자 근성 있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성 있다 그리고 끈기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편이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좀 정서에 호소하는 면이 강한데 포기하지 말고 그걸 계속 뚫어야죠. 계속 깨부셔 나가야죠. 대구 경남도 부산처럼 디비져라. 아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우리 김성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 변화가 김부겸 의원이 당선이 되고 홍일학 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작년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저는 단 10% 20%의 변화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뭐 정말 엄청나다면 포기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 해볼만 하다는 99도려니 하고 네, 그렇죠. 곧 있으면 100도 돼서 끓으려니 하고 부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무릎 꿇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산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산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이 애들 20년이 걸린 거죠. 그렇죠.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가야 되고 자, 아니 뭐 보수를 지지해도 되는데 좀 할 얘기 합리적으로 많은데, 진짜로. 홍 같은 사람은 좀 그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엘라키님이 이제 홍일학 그냥. 더민주 복당했으면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홍일학 의원 네, 복당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민주가 120석? 네, 네, 근데 대구 아직까지는- 경북 지역에서 지금 2석을 확보했죠. 예. 근데 그 두 석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석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더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랑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사실은 일단 지원금이나 예산, 그 다음에 인력의 그 확충, 그런 그 사무실 운영이 조금 더 원활해지거든. 네. 원활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대구에서 좀 더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차근 문제죠. 네. 원활해지면은 이제 뿌리 내리기가 좀 편하고 영양분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죠. 그렇게 이제 뿌리를 짹짹짹 뻗어가는 건데 자,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2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 예, 나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투표함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게 제대로- 지금 사전 투표함 이게 그 관에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봉투에 넣어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우체국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지역 당 지역 선거구로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호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호송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이 우체국까지는 뭐 호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게 사실은 좀 위험하다는 그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발생할 부정과 범죄 저런 거 철저히 사건들 해줘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골치 아픈 게 아니 저 김호준 씨가 혹시 이 방송을 안 보시겠지? 안 보시겠지만 음모론 좀 퍼뜨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문 후보 지지자들이 파파이스 민족 정론인 줄 알고 있거든요. 민족 정론은 아니고 민중 정론? 민주 정론인 줄 알고 있어 진짜 그쪽을. 근데 그렇게 함부로 계속 음모론 좀 퍼뜨리지 마시고 예언 좀 막 던지지 마시고 좀 그거 아니면 할 말이 없나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시나?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선관위가 관리를 잘 못하니까 부추긴단 말이에요. 자꾸 더 부정이 있어, 음모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전반적인 사회에 저는 정말 피로가 막 쌓여요. 왜냐하면 이쪽 문 후보를 지지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할 때는 야 너희들 그게 음모론만 믿고 이러면
한 말이 없어. 한 말이 없는 거야. 비이성적인 너희들은 문파 신봉자들 뭐 이런 식으로 들려오면서 하는 말들이 너네는 맨날 뭐 음모론 시계표해라, 퍼뜨리고. 음모론 믿고 이러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어져 내가.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것과 그렇죠. 증거로 나오는 것과는 좀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좀 지적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 마치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찍었다 그랬지 내가 이거 다 이거는 무슨 돗자리 깐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점쟁이랑 이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SJK 김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우체국은 믿어줍시다. 등기우편이라 전산관리 다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미 그 많은 시민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CCTV나 시건 장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지역에서 다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그 직접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건 장치나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홍연아, 홍연표 하다 보니까 홍연아가 아니라 홍연아. 죄송합니다. 홍이 됐다. 아이고, 무서워. 투표함, 보관함, 그 행랑이라고 하죠. 이 행랑이 분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는 네. 선관위가 해야 될 거는 투표용지 허위 처벌 이런 거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그래,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그런 게 일절 나올 소지를 차단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도 그렇게 난리 나고 지금 더 플랜 개봉되고 있고 이런데 네. 아니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적으로 이렇게 선수들끼리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는 지금 이 투표 부정에 관련된 모든 썰과 모든 헛짓거리가 너무나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표 보관함을 네. KT 서버 있는 데 있잖아요. 기지국에 안에다가 놨어. 근데 네. KT 기지국 사람은 잘 모르잖아. 모르지. 그리고 그냥 시건장치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선관위가 철저하게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할을 해서 네. 그 선관위 책임하에서 이게 절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관위를 되게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래요. 네.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의지로는 저는 그거에 탓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시스템의 문제인가? 법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선관위에게 예산이 별로 안 가는 건지 사람이 뭐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의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는. 지금 누리꾼님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이꾼님이 국민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아까처럼 맨날 시민들이 차들 따라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국민 감시단 뭐 이렇게 해갖고 진짜. 시민이라고 미쳤구나. 생각을 이 짓을 해야 하는데, 되나? 그러니까 좀 그 정부가 신뢰를 국민이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차기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런 선거법 관련된 거 반드시 손을 봐야 되고 네. 좀 하여튼 좀 그렇다 진짜. 맨날 자원봉사냐? 그 어쩌어쩌님이 뭐냐면 그냥 수동적이라서 그런 걸로 보이면 그냥 귀찮은 건 하기 싫어하는 거. 이 뭐 그럴 공무원 수도 있죠. 복지부동 마인드다 이런 아니, 말씀이신 것 뭐 같은데 이분이 약간 저도 동의하고요. 선관위 적폐 세력인가요? 해놨어. 선관위도 지배계급이라 그런 듯 이렇게 피제 치자 더블님 말씀 주시는데 근데 이런 지배 미치겠다. 세력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견제 세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이거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언제 쪽인데 지금 그냥 선거는 이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혹여 하나라도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철저히 선관위가 막을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신뢰를 좀 줘야 돼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하면은 우리나라 선거가 굉장히 아니 우리나라 선관위가 수준이 높긴 하죠. 스킬은 되게 높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또 그만큼의 부정선거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수준이 높긴 한데 그런데 70점에 만족할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피드백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딱 주면은 반영해서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그 피드백 유연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고 야 우린 안 틀렸어. 니네는 우리 말을 따라. 이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 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오늘 우리 최사님 이야기 피드백 유연성 공무원님들
세장님 말씀 잘 들어요. 피드백 유연성. 저거. 어? 공무원 팩트팁 보나요? 자, 이제 대선 아파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실 지역주의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권력을 쟁취하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후보들은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8년도 시절에 그렇죠. 맞아요. 이런 후보들이 얼만큼 국민을 이용해 먹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팩트TV 보시는 TK 지역 분들께서는 진짜 김부겸 의원 말대로 진짜 이렇게 대구 사람인 게 부끄럽지 않게 하자. 이런 네. 말대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남부 지방이 좀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네. 낮에 굉장히 더웠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안 맸지 않습니까? 네.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면 안 돼요. 519까지는 진짜로. 예. 자, 지금까지 대선 아파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IM피터 대선 아바타! 내일 저녁 9시 당신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